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가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지금 미국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더 늘어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까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네, 지금 사실은 코로나 위기 때문에 코로나가 재확산되기 때문에 이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는 레포팅으로는 뭐 좋아질 뭐 지금하고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아니면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일단은 공존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의 문제거든요. 지금 미국이 12월에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린 인플레이션 이슈는 12월, 내년 1월, 2월 계속적으로 아마 살아 있을 거고 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아직도 많이 풀려 있고 이거를 지금 빼내려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른 건데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정부가 돈을 더 풀어야 하는 이런 기폭제가 사실은 또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프라 법안도 지금 1조 7,500억 달러에서 더 늘렸고 플러스 만약에 코로나가 굉장히 더 많이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오스트리아도 3주간 그리고 독일도 지금 다 셧다운을 거의 다 시켰지 않습니까? 미국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또 풀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돈을 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더 가중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금 제가 이런 레포팅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저도 이 생각에 사실은 조금 동조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인플레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니다. 소비 촉진이 더 일어나서 인플레가 더 급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테이퍼링의 속도 플러스 향후의 금리 인상이 내년 뭐 4월, 6월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마시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전반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발언들, 어떤 지표들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거는 사실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지금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소비입니다. 소비. 지금 소비 지수나 아니면 경제 지표들이 그리고 또 10월 달에 실적 시즌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시나 경제 상황을 지금 부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파적인 발언이냐 아니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냐 요거는 조금 옆에다 두시고 지금은 아직도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게 공급이 되고 있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영향으로 경제가 화랑으로 나스닥은 신고가를 계속 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마시자님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연준 위원 네, 죄송합니다. 만나봤고요. 스타인리치님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25일 금통위에서 거의 0.25%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어떤 흐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주식시장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맞는데 네. 자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디커플링을 일단은 가고 있고 디커플링 가고 있고 중국을 조금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을 지금 한다라고 해서 어차피 뭐 2번 했었고요. 금리 인상을 또 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중기 이상 중장기적으로 뭔가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3일 정도 살짝 쇼크가 온다 할지라도 조그만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어떤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일단 미국 시장 이슈가 11월, 12월에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시장도 지금 경제 지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나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제조업 지수는 가장 큰 산업인 제조업 지수는 그렇게 좋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에 관한 이슈에 좀 중점을 두셔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거를 제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금리 인상으로 큰 임팩트가 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네.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지금 수요일 날 의사록이 오픈이 되죠. 그거에 그런 흐름에 더 주목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미국은 이제서야 테이퍼링에 나서고 있고 금리 인상 시기도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시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급하게 수차례 지금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제가 이제 채권 전문가의 네. 시각으로 보면 예, 예. 사실은 미국의 입장과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대선도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를 자꾸 이제 부동산 수요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뭐 부동산 방송은 아니지만 네. 부동산의 수요를 지금 처음부터 잡으려고 했고 그 기조를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건드리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좀 주식 시장에는 언제쯤 여파가 오게 될까요? 제가 이거를 사실은 그 5주간 스페셜 강의를 제가 주말 특강에서 했잖아요. 네. 예, 거기에 4주차, 5주차에 금융위기, 그 부채와 버블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 아마 이제 주말 특강은 조막손님이시죠? 예, 조막손님은 이제 시간이 없으셔서 못 들으셨을 것 같고 네네. 여러 가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릴 게 있는데 사실 이제 주말 특강에서 제가 했던 내용은 뭐냐면 어떤 미국의 상황, 중국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조금 달리 봐야 된다라고 제가 큰 전제 요건을 깔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 그리고 한국의 국가 부채 그리고 한국의 국가 부채 플러스 가계 부채를 따로 놓고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꺾이면 주식시장 여파가 올까요? 요 흐름이 아니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되는 시기에 일단은 주식시장의 여파가 굉장히 크게 올 것이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가격 시장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거하고 연결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네. 자, 부동산 가격이 꺾입니다. 제가 5주차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게 버블이죠. 지금 사실은 예를 들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억짜리가 7억이 됐습니다. 4년 동안.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수치입니다. 3천만 원 정도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버블이 7억 정도의 버블이 끼었다.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뭐 영끌을 하셨다. 소위 얘기해서 영끌을 하셨다라고 하면 0.25%, 0.5%의 금리가 가계 부채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이게 한두 번, 뭐 금리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서 1년 반에 2번에서 3번 정도 인상을 한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부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부채의 문제가 아니고 가계부채의 문제다. 이 가계부채가 첫 번째로 터질 요인은 어디에 있느냐? 부동산에 있다. 부동산이 일단 꺾이고 나면 주식시장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여파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일단은 제가 주말 특강에서 사실은 제가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위기다라고 제가 주말 특강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자, 그 기간은 제가 구체적인 그 법률 프로세스를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년에서 3년 정도 만약에 부동산이 터진다라고 하면 제가 구체적인 연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2년에서 3년입니다. 그거는 경매로 가는 프로세스가 좀 있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있다 부동산 가격이 꺾이면
주식시장의 여파가 굉장히 크게 올 것이고 그 전에 주식시장의 여파가 오는 건 지금 미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가속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 즈음에서 일단 1차적으로 주식시장 여파가 오고요. 네. 향후에 한 2, 3년 정도 있다가 부동산 가격 버블이 꺼지면 그때 또 굉장히 큰 여파, 정말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여파가 온다라고 일단 제가 2주에 걸쳐서 한 4시간 정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거를 일단 지금 한 4분 정도에 축약을 했는데 부동산 가격은 한 2, 3년 정도 있으면 버블이 좀 꺼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너무 가파르게 좀 빠른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것이 버블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해서요.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네. 총체적으로 보면 제가 저번 부채가 주에도 문제겠죠. 예,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정상적인 국가는 항상 그 경제가 우상향을 하면서 네. 부채가 늘면서 가는 게 정상적인 국가의 경제거든요. 예. 자, 근데 가계부채는 조금 다릅니다.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당장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 플러스 부채의 속도가 늘어나는 것이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향후 2, 3년 동안은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이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리게 된다면 보다 더 큰 좀 위험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음 질문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시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 인플레이션 상승에는 유가도 한 몫을 하잖아요. 유가가 하락하는 추세인데 인플레이션도 좀 잡히지는 않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제가 저번 주에 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에 의한 수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유가나 원자재 가격 그리고 공급망 차질에 따른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다 나오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가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낮아질 수는 있으나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지금 낮아진다라고 해서 그게 완전히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사실은 지금 더 풀어야 되는 시기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돈줄을 죄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돈을 좀 풀 그런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창궐을 더 하기 때문에 치료제가 빨리 나오지 않는 이상 돈을 조금 더 푸는 그런 정책이 옆에서 좀 사이드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제가 예상을 합니다.